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최근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의 겨울은 더욱 싸늘해지는 게 요즘 우리나라 경제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서민층, 빈곤층의 상황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위태로운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연탄값도 오르고 전기가스비도 다 오르고 물가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환율까지 오르면서 원화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웃들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버틸까요? 같이 보실까요? 연탄 난방을 쓰는 집들은 대부분 어르신 또는 빈곤층 그리고 홀몸 노인입니다. 이분들의 집은 보일러도 오래되고 단열도 잘 안되고 겨울이 되면 연탄만이 유일한 난방 수단인데요.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유일한 연탄 공장이 경영난에 문을 닫으면서 타 지역에서 연탄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물류비가 폭증하며 연탄값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00원 선이었던 연탄 한 장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훌쩍 올랐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일부 산간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1500원대에 거래되는 경우도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려면 하루에 5장에서 7장은 써야 한다는 건데요. 기초 생활수급 노인분들의 대부분 실수령액은 70에서 80만원대입니다. 연탄에 써야 하는 돈이 점점 늘어나니 주거비에 쓸 돈이 없어진 겁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의식주 물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6% 상승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 말을 쉽게 해석해보면 가난할수록 더 비싸게 사는 구조로 변했다는 겁니다. 저렴한 식재료는 가격이 더 오르고 저가라면, 즉석밥, 채소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전월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합니다. 교통비와 공공요금도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요. 부자들은 지출 구조를 나름 조절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지출을 줄일 방법 자체가 없는 항목들입니다. 연탄과 전기, 가스, 식비 등 아낄 수가 없는 생존 기본 항목들인데요. 서민들은 물가가 3%가 오르면 확 체감이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오른 주거 물가 중에서도 원료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연평균 7%나 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치솟았지만 무엇보다 환율이 상승한 여파가 가장 큰데요. 이렇게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면 빈곤층이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비정규직과 일용직, 기초수급, 노인층의 소득은 10년 이상 거의 변함이 없는데요. 공공요금과 에너지, 식재료, 주거비는 모두 작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복지도 있는데요. 연탄 보조금부터 에너지 바우처, 생활지원금까지 있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동네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동네에 구멍가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들이 불경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지방을 가보면 지역 마트부터 시장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제는 번화가가 아닌 이상 마트를 찾으려면 더 많이 걷고 비싸게 사야 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빈곤층도 같이 힘들어졌습니다. 청년층의 경우 월세와 교통비, 식대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임금 상승률은 1에서 2% 수준인데 물가는 5% 오르기만 해도 돈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2030 젊은 층 사이에서는 현재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을 줄인다는 기분이 느껴지는데요. 무지출 챌린지처럼 정말 이악 물고 버티고 있지만 기본적인 요금들이 점점 오르니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빈곤까지 확산되고 있는 신호가 나오는데요. 빈곤을 경험했거나 학력이 낮은 청년들은 취업과 분가, 결혼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불이익과 우울감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조사 자료를 봤는데요. 빈곤 경험이 없는 집단의 39세 기준 약 49%가 졸업, 취업, 분가, 결혼을 모두 경험했지만 빈곤 집단은 같은 나이에서 약 35%에 그쳤습니다. 학력 수준 역시 생애 이행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졸 이하 청년은 대졸 이상 청년에 비해 같은 나이에도 4가지 생애사를 모두 경험한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취업 시점이 늦을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결혼 역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결혼이 늦거나 하지 않은 집단은 우울감이 더 크고 정서적인 만족도 역시나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층은 어떨까요? 한국의 고령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40%에 가까워졌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현황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요. 상대적 빈곤율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제일 많이 일하고 가장 가난하다고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일하는 노인 규모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OECD가 2022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무려 37.3%였습니다. 2위인 아이슬란드는 32.6%였는데요. 이렇게 최근에는 노인 빈곤율도 높아졌는데 경제활동 참가율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노인 대부분은 저임금 또는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했는데요. 한국 노인들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의 수준이 낮거나 일을 하지 않고는 기초적인 생계조차 어려운 사회 구조 등이 원인입니다. 한국의 연금 제도가 선진국보다 빈약한 이유 중 하나는 제도의 도입 자체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서구 주요국에 달리 한국은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상당히 늦은 수치이고 전국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확대된 건 1999년입니다. 당시 만 50세를 넘었던 현재 75세 이상인 노인들은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조차 채우기 어려웠는데요. 이로 인해 현세대 노인들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2017년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액은 2024년 33만원으로 빠르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노후 최소생활비 개인 124만 3천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 격차는 여전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세대는 현재 자산이 집에 묶이고 생활비는 빠듯합니다. 노후 준비 미흡과 재정 불안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자산은 풍족하지만 은퇴 이후 생활비를 충당할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2063년 90.5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년은 여전히 60세 전후로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평균 퇴직 연령은 49.4세에 불과한데요. 은퇴 이후 최소 30년 이상을 소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건데 대한민국은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특정 세대가 최악의 세대가 아닌 현재는 모든 세대가 최악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